잘 보세요. 무회전에 4두께로 치고 4두께의 1회전으로 쳐야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럼 분리각이 더 커지겠죠. 4두께의 1회전으로 공을 공략하면 4두께의 1회전이 무회전의 4두께보다 더 공이 잘 굴릅니다. 우리 당구공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구공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가는 전진력과 옆으로 도는 이 회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스피드 10으로 때리는 거랑 여기를 스피드 10으로 때리는 거랑 이게 에너지가 더 많아요. 뭐야? 같은 힘으로 때렸는데 왜 여기가 더 많냐면 이렇게 돌아가려는 회전력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을 주게 되면 공의 스피드가 더 많이 붙게 된다. 자,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존재하냐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당구 게임 중에서 돈 내기 하는 게임이 있어요. 자, 우리 그거가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식스볼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자, 이 식스볼이라는 게임을 칠 때 이 공을 이렇게 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면 이제 이 빨간 공이 맞아도 제가 이거 억지로 맞춰서 하기가 어렵다. 빨간 공이 맞아도 이 공이 회전을 주고 때리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존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잘. 이 안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회전을 별로 안 줘요. 회전을 별로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공을 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두께를 두껍게 친다는 거예요. 두께를 두껍게 치는 사람은 공이 잘 안 죽어요. 즉 회전을 안 주면서 공을 치는 사람은 공이 맞고 죽는 경우가 별로 잘 안 생겨요. 근데 회전을 주면서 치시는 분은 비껴치기로 맞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공이 굉장히 게임에서 질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식스볼 같은 거 공을 칠 때는 웬만하면 회전을 죽이고 공을 쳐라. 즉 무회전으로 공을 쳐라. 다르게 표현하면 무당으로 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못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무당으로 공을 쳐야 되고요. 우리 라인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구에서도 내가 힘 조절을 하려고 하면 회전을 죽이고 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자,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도는 허리케인이라는 돌풍이 있어요. 자, 이렇게 뺑뺑뺑 도는 허리케인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놈이 딱 와서 부딪히면 어때요? 이 회전력에서 튕겨서 나가버리죠. 그쵸? 그럼 회전력이 붙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공에서 이 공을 별로 변화를 안 주려고 할 때 실제로 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면 이 공이 더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전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전을 안 주고 치는 게 힘 조절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회전을 안 주고 쳐야 공이 안 도망가요. 근데 회전을 주면 공이 힘이 붙어서 회전력에서 도망가요. 허리케인 생각하면 돼요.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아니구나. 그 뭐라 그러지? 그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 바람 이름, 그 뭐라 그러죠? 토네이도. 토네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토네이도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와서 부딪히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력이 많이 생기면, 자, 이렇게 주고 회전력이 많이 생길 때 옆에서 툭 때리면 공이 도망간다는 거죠. 이 회전력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 자, 여러분들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여기다 공을 딱 붙이면 공이 이렇게 튕겨서 간다는 거예요.
무회전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을 내가 모아치기를 하려고 할 때 목적구 근처에다가 공을 모으는 거지. 목적구 근처에다가 공을 모으려고 공을 칠 때 이 공이 들어갈 때 회전을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회전을 안 주는 게 좋은 거예요. 회전을 안 주고 쳐야 목적구에 맞을 때 지금처럼 내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이 공이 별로 안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이거 힘 조절해서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공이 나올 때 내가 힘 조절을 잘해서 쳐도 내 회전력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회전력을 억제시키면서 공을 쳐야 지금처럼 목적구가 맞고 안 도망간다는 얘기죠. 즉 토네이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공을 만약에 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을 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투쿠션으로 공을 치려고 해서 1, 2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공을 한번 모아보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개념의 투쿠션을 한번 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을 잘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때 두께를 잘 맞추는 게 일단 1순위겠죠. 여기 맞고 이쪽으로 오는 두께를 잘 맞추는 게 1순위인데 만약에 여기서 무회전으로 공을 치는 것보다 내 공에 회전을 주고 때리면 회전력에 의한 효과로 인해서 공이 이렇게 맞고 더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회전을 주고 공을 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즉 목적구를 많이 움직이려고 할 때는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게 공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쳤을 때 회전을 주고 때리면 느리게 쳐도 회전을 준 것보다는 얘가 더 충격을 받고 더 많이 온다는 얘기다. 무회전보다. 실제로 해보시면 많은 차이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공을 조금 더 목적구를 많이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회전을 사용하고 목적구를 이동을 별로 안 시키려고 그러면 회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게 모아치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회전을 무조건 안 줘야 된다. 회전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거는 공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공 배치에 따라서. 자, 목적구가 별로 안 움직이려고 그러면 회전을 조금만 주고 공을 치면 이 공은 잘 모일 수가 있는 거고 회전을 안 주고 때리면 잘 모이는 거고 회전을 주고 때리면 모이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 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공을 쳐서 이쪽에서 모이려고 한다. 끌어치기를 해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웬만하면 회전을 별로 안 주고 쳐야 회전을 별로 안 주고 치면서 공을 쳐야 맞고도 별로 이렇게 안 도망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별로 큰 현상이 안 생겨서 요 근처에 제일적구와 목적구를 모아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회전을 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전에 의해서 목적구를 내가 충격을 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그렇죠. 쟤를 때리고 가는 현상이 생기게 돼서 당연히 모아치기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에 회전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목적구의 위치, 즉 내가 어느 쪽에 공을 모아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쪽에 생각을 하셔야 공이 더 잘 모인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모아야겠다. 그러면 회전을 조금만 주시라. 회전을 빼고 공을 쳐야 이 공이 이렇게 맞아도 봐봐요. 회전을 제가 거의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도망가요. 맞아도. 희한합니다. 이게. 이 공을 쳐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 공은 두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공을 쳐서 이쪽에 공을 모아야겠다 그러면 이 공이 맞고 이쪽으로 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수구가. 그러면 여기서 이때 이 공을 칠 때 나는 회전을 조금 살려서 공을 치는 게 이 공을 맞으면서 쟤를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유리한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구를 많이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회전을 주고 이 공을 강력하게 쳐야 공이 내가 원하는 쪽에 가서 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섬세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을 칠 때마다 모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 쳤는데 분명히 자기는 모인다고 생각했는데 안 모인다. 자, 이런 경우가 회전을 주고 때리면 그래서 운이 좋아야 돼요. 회전을 주고 살리면 운이 좋아야 된다. 회전을 주고 공을 치려고 그러면 운이 좋아야 돼. 회전을 없이 공을 때리려고 그래야 공이 좋게 나간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안 주고 쳐야 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됐고요. 이제 그러면 역회전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역회전을 주면 공이 더 안 가죠. 역회전을 주면 공이 더 안 도망가요. 근데 역회전이라는 것은 공의 각도가 어떻게 돼요? 어렵죠. 역회전으로 치면 공이 맞을 확률이 좀 없단 말이죠.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공이 맞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역회전은 내가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득점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회전을 주고 싶어도 쉽지가 않죠. 물론 역회전을 주고 치는 공은 따로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공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공이 해당이 되면 자, 여기서 내가 이 공을 즉 목적구가 여기 있는데 내가 공을 쳐서 이쪽에서 모으려고 할 때 목적구가 많이 가면 안 돼. 목적구가 많이 가게 안 되려고 하면 회전을 주고 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빼거나 역회전으로 공을 쳐야 이 공이 맞으면 공이 안 도망가는 거야. 별로. 여기서 회전력을 살려서 공을 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거의 공의 위치에서 조금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을 때리면 내 회전력으로 인해서 공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냥 이 공 힘 조절해서 치면 되지. 그게 쉽지 않다. 바로 여러분들이 공을 치게 되면 자, 회전이라는 것은 공에 비틀림을 주는 거거든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회전을 다른 말로 하면 비틀기예요. 비틀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회전을 주게 됐을 때 내 폼이 확실하게 스트레이트로 폼을 갖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큐를 그쪽으로 무리하게 비틀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살짝이라도 비트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즉 회전을 주고 힘 조절을 한다는 것은 큐를 스피드를 조금 더 부여할 확률이 더 높다. 즉 스피드를 조금 증가하는 그런 스트로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바로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비트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죠? 아주 느리게 치는 건 내가 이게 연습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공을 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회전을 주면서 조금은 공을 이렇게 치게 되니까 아주 고점자가 아니고는 회전을 주면 공이 찢어질 확률이 높다. 이게 당구 500 정도를 쳐도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500을 쳐도 회전을 주면 큐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당구 한 200이나 한 300당구 분들이 치신 그분들은 300당구 미만은 500당구가 만약에 그렇게 공을 치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치면 500당구가 여러 바퀴 치면 야, 잘 쳤다.
부드럽게 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우회의 단계에서 치시는 분들이 이 공을 보면 야, 왜 큐를 저렇게 비틀고 왜 이렇게 회전을 더 많이 주고 쳤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아주 그 위에 고점자분들은 당구의 감각을 타고나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회전을 줘도 아주 느리게 힘 조절을 해요. 이 감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경우에 힘 조절을 타고나고 있어서 크게 미스가 없다. 근데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회전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빗대를 살짝 비틀어서 아주 느리게 때렸지만 공이 내가 생각해도 확실히 많이 가는 거야. 근데 이 이유를 자기가 힘 조절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회전을 줘서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회전을 뺐어야 되는데 회전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전을 최대로 줄이면서 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공이 맞고 안 도망간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공은 회전을 주고 쳐야 되잖아요. 회전을 주고 쳐야 되는데 이 공을 끌지 않고 공을 때리려고 하면 그러면 맞으면 저 공이 도망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계치에 부딪혔을 때. 이 정도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비틀림을 최소화하면서 공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내 힘 조절에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웬만하신 분들을 때리면 저기 가서 꽝이에요. 그게 운이 좋아서 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높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자, 공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투 쿠션으로 공을 때려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공을 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회전을 빼고 치는 거야. 회전을 빼고 공을 쳐야 내 공이 원투에서 공이 크게 안 도망가는 거야. 별로 안 도망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 회전 많이 주고 천천히 쳐. 자, 이분이 회전을 많이 주고 천천히 쳤어요. 회전을 많이 주고 천천히 쳤어요. 근데 저기서 회전력으로 딱 맞고 공이 이거 뭐야 이만큼씩 나가. 자기는 그 생각을 안 한 거야. 내가 이만큼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쳤는데 실제로 이만큼을 가고 있는 거야. 당황스럽죠. 그런데 마침 공이 좋아.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야. 자, 요쪽에서 공을 모으려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안 주고 공을 때리면 목적구가 별로 안 도망가니까 자, 요쪽에서 모을 때는 좋은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얇게 쳐서 이쪽으로 좀 가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좀 가고 싶다 그러면 회전력을 사용해서 공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서 회전력을 사용해서 공을 때리면 조금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주 느리게 쳤지만 얘를 좀 더 움직이는 역할, 목적구를 조금 더 움직이는 역할을 했을 때는 회전력을 주고 공략하는 것도 아주 좋은 공략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전을 빼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끌어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끌어치기를 할 때 이제 화면이 좀 가까다가 이거 앵글을 제가 다음 시간에 잡을게요. 자, 이렇게 공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이 공을 칠 때는 자, 원래 공을 제일 쉽게 치는 이 왕쿠션으로 공을 때리는 경우에서는 당점이 8시 당점이 좋은 거예요. 8시 당점으로 쳐야 이 공이 최대한 회전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두께를 한 7두께나 7두께 이상을 공을 쳤다. 6두께 이상, 7두께 이상의 공을 쳤다는 것은 치는 경우 6두께나 7두께의 두께로 이 공을 공략하는 것은 주겨치기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을 내가 많이 주나 회전을 적게 주나 큰 차이가 없어. 목적구를
내가 이 자체를 두껍게 때리기 때문에 내공의 스피드가 많이 주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굳이 내가 회전을 덜 주거나 덜 주거나에 큰 영향을 받지가 않는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공이 섰다. 그럼 어때요? 완벽하게 두껍게 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두껍게 때리지 못하는 경우, 즉 주ገብ치기가 안 되는 두께의 공으로 갔을 때 여기서 즉 얇은 두께로 공략을 하면 이렇게 주고 회전을 살리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구를 때려서 공이 도망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공이 나는 분명히 여기서 뭔가 끝장을 내고 싶은데 끝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바로 이게 회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당점을 8시 당점으로 주고 쳐야 되는데 8시 당점은 맥시멈 당점이니까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면 8시 당점으로 안 주고 당점을 요렇게 이 당점으로 안 주고 한 7시 당점 정도만 이렇게 공을 주는 이쪽을 치는 거야. 7시 당점을 주고 때리면 요게 어떻게 돼? 회전이 별로 없잖아요. 회전이 별로 없으니까 좋아. 근데 무회전으로 치면 너무 무회전이니까 두껍게 쳤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전을 줘야 돼. 그러면 주는 양을 최소화시켜서 한 7시 정도만 주고 이 공을 공략을 하면 여기서 지금처럼 회전력이 별로 안 생기니까 공이 회전력으로 오는 공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쪽에 공이 맞았을 때 목적구가 도망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을 칠 때 회전을 별로 안 주고 쳐요. 자, 이게 바로 어디냐면 이게 이제 원쿠션 칠 때랑 그 유럽 선수들이 이런 공에서 공을 칠 때 회전을 별로 안 주고 때립니다. 회전을 별로 안 주고 이 공을 두께로 겨냥해서 이렇게 회전을 별로 안 주고 공을 때리면 별로 안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야, 네가 너무 느리게 때렸으니까 안 도망가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전을 안 준다는 거. 그러면 결국 이런 공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내가 이 공을 다이렉트로 치면, 즉 직접 끌어서 치면 이 공이 여기에 맞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으니까 공이 모여질 수가 없어. 이렇게 때리니까. 자, 이런 배치에서 즉 코너를 이렇게 코너와 수구의 중심을 연결했는데 이렇게 제일적구가 이쪽 바깥쪽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내가 두껍게 때리면 절대적으로 이 공을 여기다 맞출 수는 없죠.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 얇게 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얇게 완쿠션으로 치려고 할 때 여기서 당점을 8시 당점에 회전을 많이 주고 이 공을 이런 식의 개념으로는 안 치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이렇게 공을 때리니까 목적구는 목적구대로 도망가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를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아이 이거야. 그냥 치면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구를 못 치는 사람은 이때부터 한 개나 2개 정도 치면 끝난다는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 7시 당점이나 5시 당점으로 가는 거야. 물론 여기서 무회전으로 쳐도 됩니다. 자신 있으면. 근데 이 공은 무회전으로 치기에는 우리 당구 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꺾여서 와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만 주고 치는 거야. 그래 도움을 받자 이거야. 많이 주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공을 딱 주고 회전을 조금만 주면 내 공이 죽겠죠? 그러니까 내 공이 죽으니까 별로 안 도망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공이 나올 때 회전을 너무 많이 안 주는구나. 적당한 선의 회전을 주고 조금만 주고 7시 정도나 딱 주고 그냥 공을 딱 때리면 회전력이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어떤 분이 뭐라고요? 네가 너무 힘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회전을 빼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회전을 빼고 때리니까 공 자체가 회전력이 없어. 조금만 줬으니까. 그러니까 목적구에 맞았을 때 임팩이 확
줄어든다는 거. 목적구의 임팩을 줄이는 게 바로 놓아치기의 핵심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 만약에 내가 이 공을 조금 쳐서 이쪽에 안 모으고 만약에 이쪽에다 모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는 게 회전력으로 얘를 조금 더 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방금 사실은 순간적으로 투터치를 했어. 그냥 때리다 보니까. 그래서 공이 좀 덜 간 거예요. 회전을 많이 주고 공을 때리면 회전력에 의해서 공이 돌아가면서 이 공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목적구 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회전을 주고 때리는 게 더 유리한 거지. 이때 이 공을 회전을 빼고 때리면 목적구, 제일적구는 빨리 오는데 목적구는 안 간단 말이에요. 회전을 주고 때리면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구에 회전을 안 주고 칠 때는 그 지점에서 공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회전을 주면 조금 다른 지점에서 모아치기를 할 때 유리하다.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100%는 아니에요. 공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공마다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치면 회전을 조금만 7시 정도 당점을 주고 화면상에서 참 보였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합니다. 이건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봐도 직접 봐야 돼. 이 공은. 이 공은 제가 치는 거를 직접 봐야 야 괜찮네 이걸 느끼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화면이 또 초점이 안 맞나? 자, 근데 이런 주개치기는 관계없다. 자, 이런 주개치기는 사실 회전을 많이 주나 두껍게 얇게 치나 왜? 두껍게 치니까. 두껍게 치니까 회전을 많이 줘도 공이 죽어버려. 회전이 아무리 많아도 내 스피드가 워낙 많이 죽으니까 두껍게 때리면 얘는 회전을 주나 안 주나 큰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공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공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서 공을 때릴 때 여러분들 회전을 많이 주고 이 공을 치면 어떻게 돼요? 이 공을 칠 때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큐의 비틀림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고 때리면 더 많이 도망가는 거야. 이 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 야, 이거 조금만 가고 싶은데 그러면 회전을 줄이고 천천히 공을 때리면 아까보다 덜 간다.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 굉장히. 여러분, 이런 경우에서 많이 보죠? 자, 이런 경우에 회전을 안 주고 때리면 목적구에 맞으면 제자리. 회전을 주고 때리면 힘 조절을 무지하게 잘해. 회전을 주고 때리면 힘 조절을 엄청 해서 공에 간신히 맞을 만큼만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공이 돼. 여기서 까딱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큐가 쑥 들어가면 땅 때려서 이렇게 돼버려. 아, 망했다. 물론 다른 공 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러네. 자, 공이 이렇게 돼 있어. 자, 목적구를 안 도망가게 하려고 그러면 목적은 얘는 맞는 곳이 정확하다고 하면 내 공의 회전을 빼라. 내 공의 회전을 빼야 목적구에 갔을 때 내 공이 가서 토네이도 효과가 안 생긴다. 토네이도 효과가 안 생기려고 하면 내 공을 회전을 줄이고 쳐야 토네이도 효과가 반감이 된다. 토네이도 효과를 나타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유리하다고 회전을 주고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회전 주는 게 유리하다고 공을 때리면 공이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전을 안 주고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붙어있는 완쿠션 칠 때 회전을 빼고 공을 공략하면 별로 공이 안 도망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공이 돼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쳐야 되느냐?
회전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머리가 좀 머리를 굴려야 돼요. 아유, 무슨 얘기냐. 근데 제일적구와 이 목적구와 거리가 멀어. 근데 이거를 세게 칠 수는 없거든. 세게 칠 수는 없어. 천천히 쳐야 돼. 세게 때리면 공이 도망가니까 이게 왔다가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공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그치? 천천히 치면서 내 공의 스피드를 실어주는 방법은 회전을 주는 거야. 이 공에 회전을 주면 천천히 치지만 내 공이 잘 굴르겠죠. 이렇게. 그러면 잘 굴르면 이 공이 여기에 맞겠죠. 지금 맞았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회전을 사용하는 거야. 내 공을 더 잘 굴르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비거리가 걸 때. 이거 비거리가 걸 때. 천천히. 내 공 좀 멀어. 자, 내 공을 적은 힘으로 많이 가게 할 때. 적은 힘으로 많이 가게 하려고 할 때는 회전력을 살리면 내가 천천히 쳐도 공이 엄청 잘 굴르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공 배치도 생각 안 하고 치신 분도 있을 거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공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칠 수 있는 공이에요. 근데 얘를 봐봐요. 자, 얘를 뚱뚱하게 때리면 다음 공 치기가 불편하잖아. 근데 얘를 내가 얇게 쳐야 돼. 왜? 이 공을, 이 목적구를 이쪽 어디에 세워놓고 내가 저쪽 가서 저 공을 쳐서 이 공을 끌어치려고 해. 끌어치려고 할 때 이 각도를 보니까 이때 내가 회전력을 많이 사용해서 공을 치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회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 내가 천천히 쳐도 저기까지 가겠지. 천천히 쳐도 저기까지 가겠지. 그러면 이 공을 내가 안 도망가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안 도망가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공을 이렇게 나오니까 모아치기는 코너에서 모아치기 하는 게 좋아. 목적구를 코너에 갖다 놔야 돼. 그럼 얘를 코너에 갖다 놓는 모습, 즉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설계를 시작하는 거야. 그 설계를 이렇게 시켜놓고 여기서 그냥 빵 그러면 이제 공이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죄를 졌고 목적구를 안 도망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렇지. 거리가 멀 때 이 공을 두껍게 때리면 많이 도망가는데 천천히 회전을 줄 때는 아주 느리게 쳐도 공이 충분히 맞는다는 거야. 이거를 잘 이해해서 조화를 이뤄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회전이라는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되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런 경우도. 그 유명한 여러분들 뻥치기예요. 뻥치기. 뻥 쳐갖고 이놈을 저쪽을 끌고 내려오려고 그래. 자, 여기 있는 공을 내가 쳐서 이렇게 쳐서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무회전으로 치는 것보다 만약 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면 토네이도 효과 때문에 내가 저 공을 때리면 저 공이 느리게 때려도 이렇게 맞고 토네이도 효과 때문에 얘가 많이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무회전으로 칠 때는 조금 세게 치고 회전으로 공을 칠 때는 조금 느리게 쳐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공 배치마다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경우에서는 회전을 주고 공을 적당히 때리면 저 공이 내 그 공 때문에 은근히 천천히 쳤는데도 지금 이 공을 끌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 주고 꽝 때리면 공이 오버해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전을 줄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을 투쿠션으로 칠 때 저 공을 내가 움직이지 않게 치려고 해서 공을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느리게 쳐.
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느리게 쳐야 이 공이 별로 안 도망가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과하게 때리면 탕 하고 도망가게. 이런 공이 나왔을 때 내 공을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다음 공을 치려고 할 땐 회전력을 죽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회전력을 줄이고 공을 무회전의 개념으로 공을 끌고 가야 이 공이 맞아도 별로 안 도망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회전력을 주면 공이 도망갈 수가 있다. 고점자는 관계없다. 그러나 하점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면 공이 비틀림이 생겨 속도가 확실히 붙어요. 그래서 치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내가 만약에 이 공을 끌고 나오고 싶으면 무회전으로 치면 좀 세게 쳐야 되고 회전을 주고 때리면 조금 느리게 쳐도 된다. 회전을 주고 때린다 지금요. 그럼 조금 천천히 쳐도 땅 하고 튀어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공을 도망가지 않게 투쿠션으로 만약에 쳐야 된다. 이 공을 쳐도 세리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럼 도망가지 않게 공을 치려고 하면 느리게 때린다. 목적구를 혹시 몰라서 느리게 때리려고 하면 회전 없이 치는 게 이 공이 맞고 별로 도망가지 않는다. 아주 별거 아닌 공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 공을 내가 도망을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 자, 만약에 내가 공을 쳐서 이쪽으로 모으고 싶다. 좀 목적구를 좀 가고 싶다. 그러면 회전을 주고 조금 치는 게 공의 속도를 더 많이 부여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 내가 공을 끌고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회전을 빼고 공을 치면 거의 맞는 순간에 목적구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회전을 빼고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영님 안녕하세요. 백승주님, 우리 승주님, 우리 재성님, 우리 700님. 아이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줄이고 공을 치는 게 좋다. 마찬가지예요. 자, 얘를 내가 비껴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자, 비껴치기 얘를 치는 방법은, 자, 내가 이거를 모아치기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공을 쳐서 이쪽에서 다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쪽에 가서 끌어치려고 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야, 내가 이거를 끌어치기를 하려는 이런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회전을 주고 공을 치는 거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이때 회전을 잘못 주고 때리면 공이 확 가니까 여기서 회전을 줄이면서 얇은 두께. 여기서 회전이 없다라는 얘기는 회전을 줄여라는 얘기예요. 회전을 안 주고 치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 각도에서. 그러면 회전을 조금만 줘라. 맥시멈으로 두껍게 치는 게 아니라 회전을 조금 빼고 좀 얇게 쳐서 공을 갖다 놓으면 이게 이 공이 많이 안 도망간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게임에서 이런 공 많이 나오죠. 자, 실전 게임에서 공이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렇게 가면 안 되나? 가리면 안 되니까. 자, 실전 게임에서 화면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초점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 공을 치려고 할 때 회전을 많이 주고 때리면 도망가는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회전을 많이 주고 천천히 쳤지만 이렇게 맞아도 딱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전을 주고 때리면 공이 파고 들어가는 성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힘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회전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덜 주고 얇게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고급 기술 중에 하나죠. 회전을 덜 주고 공을 얇게 치면서 공을 맞추면서 천천히 공을 때리면 목적구가 별로 안 도망간다. 목적구가 제일 적으로 변할 때. 하루에 이게 모아치기의
그 기술이 더 발전하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또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알고 있었어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어때요?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알고 요거 한번 딱 치면 이제 뭔가 어떤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뭔가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회전을 많이 주고 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전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맞추려고. 최소화시키면서 공을 천천히 쳐야 목적구에 가서 달라붙었을 때 이 공이 안 도망가. 근데 이 공을 내가 세게 때리면, 자, 이 공을 세게 때리면, 야, 뭐 다르게 쳐도 되지만, 자, 이 공을 내가 천천히 쳐서 이 공을 만약에 공략을 하면, 많이 안 가게 공을 때리게 되면, 죄송합니다. 공부터 쳐야 되는데, 요 공이 쿠션부터 맞았어요. 자, 이거 천천히 치고 회전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공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처럼. 얘가 많이 안 도망가야 가운데 이거 빼기를 할 수 있어. 빼기. 즉 고잉스루, 패싱스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로 공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많이 가면 방금처럼 내가 뭔가 공을 살려서 스피드 조절을 못해서 공을 때리게 되면 조금 공 땅 때리게 되면 이제는 물론 이거를 설계해서 공을 때릴 수도 있지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장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를 멀리 갔다 오게 하거나 얘를 멀리 갔다 오게 하는 내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힘 조절을 해서 슬로우로 천천히 공을 맞췄다고 하면 더 유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유리한 상태가 돼서 공을 계속 갖고 놀 수 있다. 저는 당구를 4구를 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공을 갖고 놀아야 된다. 공을 최대한 많이 쳐야 된다. 세리로 팍 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많이 치는 거지만 갖고 놀아서 알수를 최대한 뽑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찬스가 왔을 때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맞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 방에 뭔가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써주는 게 아주 좋은 공략 방법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바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죽여라. 그런데 이제 이런 공은 또 회전을 살려야 되죠. 아주 얇게 쳐야 돼. 이런 경우는 무회전으로 치면 되게 어려워. 좀 강하게 때려서 조금 세게 때려서 얇게 끌어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다르죠? 요렇게 돼 있어. 이 배치는 다른데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공은 회전을 사용해서 조금 강하게 때려주면 왜 그래?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회전을 사용해서 조금 강하게 때려주면 이렇게 공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죠. 또 이런 공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회전을 살릴 거냐, 회전을 죽일 거냐.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부분이랑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 많이 보잖아요. 얘를 어떻게 칠 거야? 이 공을 쳐서 이쪽으로 많이 오게 만들 거야? 그러면 회전을 살리는 거죠. 회전을 살려서 이 공을 때리면 이렇게 맞고 땅, 얇게 맞았어요. 이 공을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회전을 살리려고 하면 이렇게 놓고 엄청 얇게 맞았거든요. 좋은 공이 나왔어요. 더 정확하게는 안 맞았지만 많이 오죠. 그래. 뭔가 천천히 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공을 때리면 더 좋은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쏙쏙 들어가나요? 우리 박상민님 감사합니다. 효과를 크게 보고 오신다고 이 연희님이 아이고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될까요? 덜 주고 쳐야 될까요? 그렇죠. 최대한 억제시켜야 돼. 이 공을 내가 투쿠션으로 때릴 때 회전을 죽여야 돼.
근데 줄 만큼만 줘야지 너무 얇게 최대한 두껍게 치면서 칠 수 있는 두께에서 회전을 줄이고 공을 때려야 안 도망가 이렇게. 목적구를 안 도망가게 쳐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힘조절이랑 조금 달라요. 이 공을 치다 보면 또 늦게 이 공을 치면 회전을 죽여라. 회전을 죽이고 두께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마찬가지로 죽여치기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야 공이 맞고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안 죽어버리는 거죠. 회전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죽여치기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께에 의한 죽여치기랑 회전을 줄이는 죽여치기 이 두 가지가 있다. 공의 스피드를 죽이는 것은 회전을 줄여서 두께를 두껍게 쳐서 내공의 스피드를 늦추는 방법이랑 내공의 회전을 줄여서 공을 치는 경우가 있다. 굳이 죽여치기라는 거를 6두께, 7두께를 안 쳐도 3두께, 2두께를 쳐도 회전을 죽이는 방법을 써줘야 좋은 공략 방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화면이 조금 이제 초점 때문에 흐트러질까봐 이렇게. 이 공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공을 원래 때리면 이 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때리면 여기 와서 들이박는데 힘 조절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같은 힘 조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회전을 좀 줄이는 거야. 4시 당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4시 반 또는 5시 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4시 반 5시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내공의 회전이 죽죠. 내공의 회전이 죽는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 자체가 이렇게 내공이 목적구에 맞았을 때 충격을 별로 안 주는 거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억각의 끌어치기에서 많이 나오는 공이에요. 목적구를 죽이지 않는다. 목적구의 속도를 죽인다. 내공의 스피드를 죽여서 내공의 회전력을 죽여서 목적구의 스피드를 이렇게 많이 안 도망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당구 공략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목적구의 속도를 죽이는 방법은 회전을 다시 한번 조금 줄이고 쳐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5시 반, 6시 그러면 공이 안 와요. 되게 두껍게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법은 4시가 아니고 4시 반이나 5시로 조금 줄이고. 저는 지금 거의 5시 정도 주고 쳤거든요. 5시 당점으로 공을 가볍게 최소한 목적구가 안 도망가게 이런 공략 방법을 쓰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회전을 죽이고 쳐라. 회전을 죽이고 이 공을 치는 방법을 터득을 한다. 이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방법이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쳐서 얇게 쳐야 되거든요. 요거 얇게 칠 때 회전을 많이 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전을 조금 5시 정도만 주는 거예요. 5시 정도만 주고 많이 안 주고 공을 천천히 치면 회전이 덜 먹습니다. 이렇게 공이 맞아도 충격을 별로 주지 않죠. 지금 이 공이 끌어치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끌어치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은 이렇게 공이 세워 있는데 단쿠션을 여기를 맞추지 않고 이 공을 이쪽에 맞춰서 이렇게 끌어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두껍게 치는 거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이에요. 그런데도 이 공은 얇게 치면서도 회전을 줄이면 아주 멋진 공이 나오게 되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꿈의 공이죠. 우리 당구 치시는 분들의 꿈의 공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푹 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시면 알죠? 저게 가능해 할 정도의 공이 바로 이 공이야. 굉장히 어려운 공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최소화시켜서 공을 공략하는 게 아주 멋진 공략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저를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치는 공도 굉장히 멋진 공이죠? 생각보다 회전을 많이 안 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런 공이 오늘 좀 나온 공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또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거의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이 공은 힘 조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 회전을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죽여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동호인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조만간 그 까치산 팀이나 인사동 팀처럼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직접 칠 거예요. 제가 원래 당구장 안 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실전으로 쳐대야겠죠. 실전으로 또 쳐야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더 많이 갖겠죠. 저 맨날 말만 하고 입으로만 당구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잘 치든 못 치든 저 한번 쳐보고 싶어요. 네. 한번 공을 한번 제가 구사를 한번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그 게임 하고 싶은 사람은, 게임 하시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오세요. 그럼 저랑 또 게임 한번 칠 수 있게 이 방송에서 한번 또 게임 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러분 여기 좋아요 좀 눌러주고 한번 가세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좋아요 별로 안 누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좀 빡빡 눌러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조만간 여기다가 실전 방송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놨어요. 노트북도 새로 준비하는 거 다 사고 다 했습니다. 큐대 잡는 위치에 따라 힘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해 주세요. 큐대 잡는 위치? 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를 여기를 잡냐, 여기를 잡냐, 여기를 잡냐, 여기를 잡냐, 여기를 잡냐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게 감각적인 거라 힘의 배분이 어떻게 된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자, 하지만 저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사람들을 많이 가리키고 이런 트레이닝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 어느 정도 치냐고요? 여기서 지금 1500 넣고 칩니다. 1500 먹고 저희 구장에서 제가 우리 사람들하고 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자분들이랑 치고 있습니다. 실전 방송에서 1500 먹고 칠 거예요. 네. 그래서 치는데 뭐 한 50이닝 걸릴지 3이닝에 끝날지 이거는 돼봐야겠죠. 네. 지평선님,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구를 칠 때 여기서 제가 쳐볼게요. 당구를 칠 때 보이죠? 당구를 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큐대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브릿지를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금기사항 중에 하나, 이게 모아치기 잘 안 되는 경우는, 근거리에서 모아치기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치는 공이 오른손이잖아요. 그럼 오른손의 위치가 이 엉덩이 있죠? 그러니까 허리 뒷부분에 가면은 이거는 힘 조절이 안 돼요. 멀리 있는 건 관계없어요. 빵빵 때리고 이런 건 힘 조절할 수 있지만 근거리에서는 웬만한 공을 끌어치기 하거나 그럴 땐 전부 다 내 오른손이 허리 안쪽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더 잘 된다는 거죠. 허리 쪽에 안쪽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돼요. 요 안에서 공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를 제가 그 상태에서 자기가 큐의 무게를 느끼는 거죠.
거기서 Q의 무게를 느낀 상태에서 거기서 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퇴근하셨습니다, 유희님. 오늘도 맞아요. 하하, 유희님 다 죽었어요? 너무 죽이지 마세요. 살인범이에요. 당구살인마. 당구살인마 하시면 안 돼요. 지평선이 이해되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스트로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Q 무게라는 말 있죠. 당구 공을 칠 때 Q 무게로 친다는 것은, 여러분들 Q 무게로 친다는 것은 이 전체의 Q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530g이면 530g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를 잡으면 이 앞부분이 내 Q 무게예요. Q 무게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Q 무게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를 치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쳐요? 뒤 전체를 때려요? 그럼 이렇게 잡고 치지 왜 이렇게 쳐요? 세리를 왜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칩니까? 그렇죠. 요 무게로만 치고 싶은 거야. 요 무게로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만 치는 게 요게 바로 Q 무게. Q 무게로 치신다 하면 항상 내가 잡는 쪽 앞쪽이 Q 무게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쥐고 흔들면 전체로 Q 무게를 사용하는 거야. 그럼 가볍게 잡으면 앞쪽만 사용하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Q 무게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거 잘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고점자분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또? 오늘 아주 지평선님이 엄청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을 너무 잘해주세요. Q 무게라는 게 어떤 무게냐, Q 무게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 그래서 Q를 꽉 잡지 말아야 돼. 꽉 잡으면 전체로 때리는 거예요. Q를 통제하잖아요. 가볍게 잡으면 앞쪽에 뒷부분은 무시가 돼요. 세리 할 때 이렇게 가볍게 잡으면 뒤를 치는 느낌이 아니라 앞부분만 친다는 느낌이 생겨요. 이게 바로 Q 무게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 그 얘기예요. Q를 꽉 잡지 말고 치면 네, 앞부분이 Q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가볍게. 그게 바로 Q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Q 무게로 치는 공이 이제 뒤돌려치기 억각 배치에서 Q 무게로 많이 쳐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 예, 이제 쿠션 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웬만하면 잘 모릅니다. 대대 한 25점 정도, 27점 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면서 또 실천이 안 될 수도 있죠.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이 안 되죠. Q 무게로 친다는 게. 그래서 Q를 가볍게 잡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잡고 공을 때리면 Q 무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끌어치기 할 때 이거 한 방에 잘 모으기가 어려울 때 왔다리 갔다리 한번 때리고 싶어. 그러면 Q를 짧게 잡고 이렇게 딱 잡고 여기서 그냥 짧게 탁 잡고 여기서 빡 때리면 이게 바로 이제 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이게 Q 무게로 이런 왕복 같은 거 공 때릴 때 많이 치는 거예요. 강하게 때려도 Q 무게가 많이 안 실리니까 내 공이 충분히 끌리면서 이렇게 세게 많이 안 움직여요. 이게 바로 Q 무게를 이용한 공략 방법이 되는 거예요. Q 무게를 실어버리면 속도가 엄청나게 붙죠. 에너지가 엄청나게 붙죠. 그래서 이런 경우 Q 무게로 빼고 쳐야 돼요. 우리 재성님, 우리 멋진 저의
제 멤버십 회원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달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700이님, 에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700이님은 저만 좋아하시는 거 맞죠? 제가 왜 그러죠? 아, 700이님이 너무 아니 그냥 제가 빈말로 한 거예요. 700이님 고맙습니다. 네. 저 이제 청소하고 집에 가야 돼요.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빠이. 네. 서금필님, 저희 엄청난 후원자 우리 서금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성님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유인님 갈게요. 태양님 댓글 달아주신 분들 좋아요 빡빡 눌러주시고 연희님, 네, 상균님, 승준님, 아이고 한 번씩 다 호명하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좋은 밤 되세요. 네.